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박동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환자, 당신이 의사다. 네, 49페이지이거든요.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정말 좋아요. 네, 너무 어렵지만도 않고, 너무 쉽지만도 않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맥락에 맞게 이렇게 흐름을 잘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필드에서 쓸 수 있는 거, 미팅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예로 들어드릴 테지만 꼭 꼼꼼하게 이 책은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전 국민이 암 환자, 당신은 몇 기인가? 네. 이렇게 나오는데 50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위에서 한 7번째쯤 될까요? 건강한 사람도 암 문제 예외는 아니다. 영기는 암이 조직으로 들어서기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영기이다. 건강한 사람은 암이 서서히 진행되어서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한 채 연기에서 편안히 삶을 마친다. 반면 사기 환자는 암이 급속히 퍼져서 심지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눈을 감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 암 몇 기인가?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진짜 연기부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장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수박 껍질에 이 저자가 비유를 해놨어요. 바깥에서부터 서서히 암이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모두가 연기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병이나 현상이 발현이 될 때는 그 발현될 때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자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그 신규 암 환자 수를 보면 이게 2005년 건데요. 2022년 통계를 보면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 암이 1위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요. 남녀 통틀어서는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3위가 폐암이에요. 네, 대장암이 2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우리 모든 병의 80%가 대장에서 온다고 하는데 대장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자들은요, 지금 폐암이 1위고요. 2위가 전립선암, 그리고 어, 대장암이 3위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여기 여자는 갑상선암이 1위였는데요. 2022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1위가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2위가 갑상선, 3위가 대장암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지만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5년 이상 생존율이 여성이 78.8%, 남성이 62.7%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생존율이, 5년 이상 생존율이 좀 더 높고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생존을 하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 발병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암 완치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요, 여러분. 암 환자가 300만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명 중 1명이 1기 이상이라는 겁니다. 20명 중에 1명이. 다음 장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두 번째.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 지금처럼 어떤 음식이 몸에 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단지 자극적인 맛 때문에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병인 시대가 아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몸 상태를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대신 병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조언한다. 자신의 병은 자신이 고칠 수 있다. 사람의 몸속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으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양제 안 먹어도 잘 산다.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 동네 어떤 할머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챙겨 먹었는데, 80까지 살았다, 90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똑같이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티코 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벤틀리 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이 안 열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센서가. 예, 그걸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했는데 80까지 살았어. 그분은 잘 챙겼다면 90도, 100살도 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조심했는데 빨리 죽었대. 아, 몸에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 사람 엄청 빨리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집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사는데 왜 좋은 것만 먹고 왜 조심했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몸 상태를. 예. 그래서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고난 것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마감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운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차 조심하고 그렇게 신호 지켰는데 있잖아. 아니,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래서 나는 있잖아. 도로 그냥 막 지나다니려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조심을 해도 사고는 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조심하지 않는 이상 사고율은 100%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건강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암덩어리의 크기가 작으면 컴퓨터 촬영으로는 발견하기가 힘들다. 컴퓨터 촬영에 나타나려면 크기가 3mm 이상 되어야 한다. 그 정도 크기면 암세포 수가 무려 1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의학 수준의 컴퓨터 촬영으로 볼 때 좋다는 것이지 암세포가 전무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네, 아래 단락을 앞에 밑에 보시면 항암 치료가 최선의 해법인가라는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암 환자가 암세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면역세포가 필요하다. 암세포 하나를 이기려면 백혈구가 대여섯 개는 필요한데 항암제로 치료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백혈구 속의 세포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항암 치료가 암세포와 함께 면역세포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암제를 써서 암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항암 치료가 무엇인가? 약물이나 방사선 등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약물은 없다. 약물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가릴 것 없이 죽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체력적으로 잘 버텨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항암제를 쓸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우리가 항암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암을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는 몇 차 몇 차 항암을 진행하는 게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못해서 면역 수치가 올라가지 못해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많은 효소도 죽고 미생물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거나 소비자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아팠던 분들은 정말 반 이상이 초창기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것도 좀 해볼까요? 저 병원에 좀 가볼까요? 이것도 좀 먹어볼까요? 제가 암이면 어떡하죠? 제가 불치병이었으면 어떡하죠? 제가 유산암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만나는 분의 반 이상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터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죠. 뭘 하든, 뭘 하든 기본 영양이 받쳐줘야 되고, 뭘 하든 면역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신약을 먹던 줄기세포를 하던 어떤 새로운 자연치유 병원에 가건 다 상관없습니다. 유산화는 기본입니다. 잘 드시고 유산화 드시고 그리고 조금 더 주무시고 물 드시고 숨 쉬시고 이거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병에 대한 얘기를 육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청학동에 예절 교육을 보내야 될까요? 기숙사가 있는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다 좋아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본은 뭐라고요? 사랑과 관심이라는 거죠. 네. 기본을 충실해야 거기서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를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암은요, 우리가 이 장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렇게 우울한 얘기보다는 우리 암에 좋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예, 물론 상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암에 걸렸다. 예, 암에 걸리지 않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다 아시지만, 만약에 걸렸다면, 첫 번째가 충분하고 고른 영양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런 거 먹지 마시고, 그리고 뉴트리밀이나 헬스팩, 오메가3 이런 거를 드시면서 기초적인 고른 영양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 환경을 굉장히 잘 올려야 되죠.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항암을 진행하면서 많은 미생물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연이나 비타민 A, 비타민 D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프로글루카 하면 너무 중요하고요. 헤파실이나 유산균, 알로엔즈 효소를 가지고 장 안에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나 항염,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야 되죠. 우리 프루코사 글루코사민에 있는 커큐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챙겨 드시고 비타민 D나 유산균 빠뜨리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자,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57페이지의 원래 제목은 우리 몸도 단순화시켜라인데 자, 57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무조건 복잡한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한 채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는다고 훌륭한 의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혹시 메이어의 법칙을 알고 있는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라는 것이다. 아직도 의사들 중에는 복잡하게 꾸미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죠. 우리 미팅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어려운 얘기하면 우리가 혹은 잘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집에 가면서 그래 맞아 먹어야 돼. 기분이 좋아. 이러고 집에 가시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하고 전달은 쉬운 얘기로 일상적인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 단락 보면요. 자, 반면 단순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해독이다. 우리 몸도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몸의 복잡한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급하게 먹는 일, 한두 끼밖에 안 먹으면서 폭식하는 일, 붉은 고기류나 튀김 또는 밀가루 음식 등을 주로 섭취해서 소화하기 힘든 상태로 만드는 일 등이다. 이런 일들을 당장 멈추고 하루 세끼 좋은 음식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리 몸을 단순화시키는 해독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당신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 지름길 있어요? 그런 의사 보셨어요? 내 얼굴이나 잘 쳐다봐주면 다행이죠.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유학 갔다 온 그 의사 선생님들도 회의 시간에 사무장들한테 엄청나게 깨지죠. 수가 올리지 않는다고. 이 현실에서 이런 의사를 찾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야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해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몸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만 쓸고 닦고 하지 마시고, 예, 아이들한테 정리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부터 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도 내 얼굴 잘 봐주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약은 나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먹으면 나아야 돼요. 나으려고 가는 거고, 약들은 먹으면 반드시 증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야 정상인 약은 먹고 나서는 병원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의사 선생님한테도 혼날 것 같아. 아니, 수치가 안 좋으면 의사가 혼나야지 왜 내가 혼나냐고요. 나으라고 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혼을 내야 되는데 내가 혼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무슨 얘기 하시죠?
소식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쉬고 잘 먹고 네, 운동하고 이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혼날 준비를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양제는 어떤가요? 그 사람 하나, 왜냐면 약을 막 올릴 수 없으니까 약을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양제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 그 사람의 식습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서서히 몸을 건강해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맞춤 가능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1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약이 위에 들어가서 바로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한 곳에 붙어 있다가 분해되면 위장 장애가 생기고 약효도 떨어지며 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설탕도 잘 녹지 않으면 덩어리 진 채 어느 한 곳에 숨어 있게 돼서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설탕이 부족한 줄 알고 더 많은 설탕을 첨가하게 되는데 그때 숨어 있던 설탕이 녹아 용량이 과해지면 너무 달게 변하고 만다. 우리 몸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족한 줄 알고 장기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영양의 균형을 단순한 검사나 순간적인 처방 같은 의료 체계에만 맞출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본인의 영양 균형을 체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서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겪게 된다. 이처럼 현재 의료 체계만 맹신하지 말고 미리미리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농담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아시죠? 문을 연다. 2단계 뭐죠? 코끼리 넣는다예요. 그죠? 3단계는 문을 닫는답니다. 자, 그러면 코끼리 두 마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 아십니까? 두 마리를 3단계.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뭐라고 할까요? 코끼리를 한 마리로 줄이시든지 단계를 늘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 문을 엽니다. 2단계 남자 코끼리를 넣고 3단계 여자 코끼리를 넣습니다. 문은 자기들이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모든 것을 그렇게만 수치적으로만 말을 하면 뭔가 불균형이 생기고 과잉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62페이지 소제목 보시면요. 건강검진 결과만 믿고 마음을 놓지 마라. 두 번째 단락에 200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사망 3대 원인은 암과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다. 2007년은 그랬다고 하는데요. 2023년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여러분 폐렴입니다. 폐렴. 네. 세 번째가 폐렴이에요. 그만큼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되지 않고 아파도 그대로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픈 사람들한테 자꾸 뭘 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대도, 20대도, 30대도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과신하는 그 10대부터 30대도 건강을 저희가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검진만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미팅할 때 여러분 저 건강검진 했는데 이상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운전 안 하시는 분 없기 때문에 제가 건강검진은 차량 검사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문제를 느껴도 차량 검사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량 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주행하면 안 되죠. 거기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재검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건강검진은 차량 검사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정비죠. 그죠? 지금 내 몸이 어디를 가고 있나 보는 게 정비고, 정비만 꼼꼼히 하시고 미리 대비하셔도 차량 검사에서 문제가 나올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물론
응급하고 강력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성 중독이 아니라 서서히 질병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모르는 만성 자가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예비 환자이다. 이 대다수의 예비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기분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보완 내용으로는 유산균의 보충, 비타민 B군의 보충,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 또 수면, 스트레스라는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방법 등이 포함된다. 너무 바빠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진짜 평소에 영양 잘 챙기고 정기적인 해독, 정기적인 클린 시스템 우리가 작동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65페이지 맨 위에 조금 그 진한 글자를 보시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네, 그래서 육체 해독 하시고요. 뇌 해독 하시고요. 그리고 어, 가능하다면 영적 해독도 하세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를 가진 대로, 안 가지고 계시면 명상을 하는 방법도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5페이지 밑에 타조증후군 보이시죠? 이 타조증후군 보면요. 제가 양자기 체크 안 하시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체크했다가 뭐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타조증후군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예, 사자가 막 덤비거나 막 위험할 때요. 타조들은 머리만 딱 이렇게 머리를 박는데요, 모래에. 그러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털컥 아프면 어떡해? 뭘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야죠. 그래서, 6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두꺼운 글씨를 보면 치료도 초기에 가벼운 방법으로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만성 질환을 막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병이 두렵다고 머리만 쳐박고 타조처럼 굴어서는 결코 건강을 누릴 수가 없다. 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에게 꼭 이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네, 바쁘게 가정 지키시고 있지만 이제 아프시면요, 중년 남성들,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집에서 병간호 안 해줘요. 그죠? 예, 요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67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들 얘기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내 몸에 규칙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골고루 음식을 맛보게 해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식도나 위가 고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잘게 부수어서 넘겨주며 좋은 생각을 해서 소화 효소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배출되는 노폐물에 문제가 있는지 잘 관리해주면 그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진짜 이거, 예, 유산화의 기본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고객들을 만나면 꼭 체크하는 것이 식사, 그리고 수면, 배변, 물, 영양, 운동, 이것의 양과 질을 꼭 체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반드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은 영양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양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영양제가 들어가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제발 물 드시고 숨을 좀 크게 내뱉고 들이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68페이지. 여기는 68페이지는요, 성장과 분배 경제 원칙을 적용하라. 이건 꼭 한번 읽어보시고, 69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효소. 그 중에서도 소화 효소를 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난자도 그렇지만, 다 고갈되는 영양소나 세포나 이런 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을 효소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화효소를 들 수 있다. 소화효소는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소모가 엄청나다. 덕분에 효소수가 급격하게 줄어 췌장을 비롯한 위, 장, 간 등의 기관에 무리를 주고 결국 암이나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껴 쓰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지금 나의 생활 습관이 내 몸에 한정된 물질들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일이다. 소비가 많다면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내 몸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펑펑 쓰기만 한다면 반갑지 않은 질병의 방문을 피할 길이 없다.
네, 우리 유산화 100% 유기농 곡물 유산화 그 효소가 나오죠. 100%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효소는 대한민국의 유산화 효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 아밀라제가 들어서 1차 소화를 입에서만 할 수 있던 것들을 탄수화물하고 전분까지 다 소화를 잘 시켜주죠. 그리고 프로테아제가 들었기 때문에 단백질도 분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 약을 주면서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마세요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그 말 안 하면 밀가루 음식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우리 한국인에게 글루텐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까지도 24시간 내에 97%까지 분해하는 게 우리 유산화의 유기농 효소죠. 그죠? 그래서 꼭 항상 상비해 가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객 중에서도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팥죽을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손수 해다 드리는 팥죽 한 그릇을 점점 양해 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어머니가 팥죽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우리 효소 덕분에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다 배우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효소도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뒤쪽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89페이지 한번 펴봐 주세요. 영양이 몸을 살린다입니다. 인체는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고 잘 관리해주면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복잡한 기관이다. 인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계이다. 뇌는 200와트의 전력을 발생하며 근육에서의 신경은 시속 200마일의 속도로 전달된다. 다리 근육이 안구 근육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당신은 하루에 50마일 이상을 걸을 수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골격은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구조물보다 단단하다. 골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인력과 장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다. 심지어는 각종 독성 화학물질, 부적절한 영양 상태, 흡연, 음주 등으로부터 몸을 혹사시킨다 하더라도 인체는 기능 장애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니 조금만 관리해주면 얼마나 잘 기능하겠는가. 진짜 헬스팩하고 오메가3하고 헤파실만 먹어도 좋을 텐데, 저만 애가 타죠. 그죠? 이렇게 미팅을 하면. 여러분, 근육이, 이 뇌가요, 지금 200와트, 20와트의 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20와트의 전력이면요, 급속 충전기가 20와트로 충분히 금방 우리 핸드폰 충전시키거든요. 그리고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근육에서 신경이 전달된대요. 시속 20마일이면요, 여러분, KTX도 아니고 KTX 산천 속도입니다. 네. 1초에 80km 갑니다. 1초에 80km를 가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러니까 신경이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네. 그래서 그리고 안구의 다리가 달렸다면 하루에 50마일. 여러분 7,000보 걷는데 50마일이면요. 50마일이면 80km예요. 여러분 7,000보 걷는데 5km거든요. 그러면 안구의 다리가 달렸다면은 우리가 16시간 하루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무리하면 어디부터 와요? 눈부터 뻑뻑해지죠. 그래서 비전엑스 그리고 비전엑스가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른 영양제도 기초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준비한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 가니까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혼자 읽으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는 거는 꽃이 이렇게 봉오리가 필 때 죽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고 꽃이고 간에 절정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어나는 순간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죠. 그죠? 그 모든 행위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시들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양을 잘 챙겨서 우리가 지금 모두 절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정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는 게 우리 유산화의 영양제잖아요. 특허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면 관련해서 자,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98페이지에
맨 밑에 단락 보시면 건강 습관의 변화와 유지, 본인에게 맞는 필요한 영양소의 자연 친화적인 보충과 공급, 제대로 누리는 수면,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할 건강한 죽음 대비책이다. 제 수명을 다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품위 있게 세상을 마감하고 싶다면 당장 영양 공급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 표현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찬란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고귀하게 웰다잉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란한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99페이지 보시면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지키는 영양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잃기 전보다 소를 한번 잃어봤으면 더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아, 소가 이쪽으로 도망가더라. 아, 이쪽 울타리가 얕았구나. 네, 저쪽에 맛있는 먹이가 있어서 저쪽으로 잘 나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만약에 한번 잃으셨다면, 소를 잃으셨다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더 잘 외양간을 고치셔서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101페이지 보면요. 우리 늘 보던 거죠. 그죠? 피라미드, 식단,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거. 그 뒷장을 보시면 새롭게 제안하는 식단 피라미드가 나와요. 우리가 요즘에 유사나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그거랑 아주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한번 이걸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장과 3장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삽니다. 우리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물인 인간의 몸.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영양인 유산화 영양제, 유산화 과학자와 함께 앞으로도 영양을 잘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귀에 들어오는 강사님 말씀. 너무 오늘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납시다.